안녕하세요. 첫 단어부터 파악하는 영어 시험 전략 첫 단형의 튜터 SB입니다. 오늘은 가정법의 조건절을 응용하는 방법과 귀결절을 응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을 활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건절을 활용하는 방법과 귀결절을 활용하는 방법이 그것이죠. 자, 첫 번째 조건절을 활용하는 방법은 if를 생략하고 뒷부분에 나와 있는 이 덩어리 앞에 as if나 I wish를 사용해서 응용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귀결절은 그 자체로 독립된 주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의 주절을 따로 사용하고 가정법 과거 완료의 주절을 또 따로 사용하는 그런 특별한 의미를 갖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조건절을 이용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조건절을 이용할 때는 as if와 I wish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모양이나 쓰임새가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as if는 앞에 주어 동사의 직설법의 형태를 쓰고 그리고 as if 다음에 가정법 과거를 쓸 수도 있고 가정법 과거 완료 형태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치 뭐뭐인 것처럼 뭐뭐하다. 그래서 마치 뭐뭐이었던 것처럼 뭐뭐하다.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 as if가 이끄는 덩어리 전체는 하나의 부사절 형태로 되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I wish는 바로 뒤에 마찬가지로 주어 다음에 과거형을 쓸 수도 있고 그리고 과거 완료 형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I wish 다음에 나오는 이 형태들은 하나의 명사절로서 사용되는 것이죠. 아까 as if가 이끄는 부분은 마치 뭐뭐처럼인 것라는 그런 의미로 부사절 형태로 사용되는데 반해서 I wish가 이끄는 뒷부분은 wish의 목적어 형태로 사용되는 명사절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 점만 달리하고 뭐뭐라면 좋았을 텐데, 뭐뭐라면 좋을 텐데 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as if가 이끄는 변화된 표현입니다. as if는 간단하게 뒷부분에 과거형이 오면 앞에 있는 주절과 같은 시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뒷부분에 had pp가 온다라고 하면 앞에 있는 주절보다 한 시제 먼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1번 예문에서 그녀는 말을 한다. 이 부분은 직설법이 되겠죠. 마치 뭐뭐인 것처럼 그녀가 공주인 것처럼 말을 한다. 이 말의 의미는 가정법 과거를 표시하는 동사의 과거형 그리고 비동사 were를 썼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실은 공주가 아닌데 공주인 것처럼 말을 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해석을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2번에서는 그는 나에게 말을 한다. 마치 뭐뭐인 것처럼 여기서는 as though를 썼는데 as if하고 같은 의미의 표현입니다. as if를 써도 되고 as though를 써도 마찬가지 의미의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had met 이라고 해서 had pp의 과거 완료 형태를 취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절보다 한 시제 먼저니까 그가 그녀를 만났던 것처럼 지금 나에게 말을 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 만나지 않았는데 만났던 것처럼 지금 말을 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 3번에서는 그는 나에게 말을 했다 라고 해서 주절이 과거형입니다. 그리고 as if가 나오고 had witnessed the crime 그가 그 범죄를 목격했었던 것처럼 과거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범죄를 목격했었던 것처럼 사실은 목격하지 못했었는데 목격했던 것처럼 마치 말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절보다 한 시제 먼저인 것을 반대로 가정해서 말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비교 문장에서 it looks 나오고 그것은 뭐뭐처럼 보이다, 뭐뭐인 것 같다. as if it is going to rain.
비가 올 것 같다 라는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as if 다음에 be going to, is going to rain 이라고 하는 미래 시제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정법의 변화된 표현이 아니고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라고 하는 단순한 가능성을 나타내는 부사절로서 사용된 것입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이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번엔 I wish의 변화형입니다. I wish도 마찬가지로 뒤에 과거형이 올 수도 있고 had pp가 올 수도 있습니다. 앞에 as if하고 마찬가지로 과거형이 왔을 때는 주절과 같은 시제이고 그 다음에 had pp가 왔을 때는 주절보다 한 시제 먼저인 것을 말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1번 예문에서 I wish he were here now 라고 나와 있는데 나는 바란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지금 여기에 있으면 좋겠다 라고 바란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뒷부분에 과거형이 왔고 그리고 비동사의 were이 왔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가 지금 여기에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라는 그런 실현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그런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죠. 그리고 2번에서는 앞에도 I wish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I had been a millionaire then 과거 완료 형태가 와서 그때 내가 백만장자였다면 하고 지금 바라고 있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주절의 시제보다 한 시제 먼저인 상황에 대해서 반대로 가정해서 말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3번 예문 같은 경우에는 논란의 소지가 좀 있는 부분인데 I wished 나는 바랬었다. 그가 나의 파티에 오기를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어떤 과거 상황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자 할 때 그 시점을 마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처럼 생각해서 표현을 전달할 때가 있는데 이 경우가 바로 그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그 사람이 나의 파티에 왔으면 하고 바랬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 3번에서는 앞부분에 과거형이 오고 뒷부분에 had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 표현도 마찬가지로 과거 완료 형태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100만 달러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하고 바랬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비교 예문에서 I wish you have a wonderful time 나는 당신이 멋진 시간을 가지기를 바란다. 이거는 단순한 어떤 소망을 나타내는 여기서 wish는 hope하고 똑같은 동사 의미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가정법이 아니란 얘기죠. 이 부분을 조심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엔 가정법 과거의 주절을 활용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딱히 변형되는 것이 아니라 주절만 따로 떼어내어서 그 부분에 특별한 의미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동사의 과거형을 공부할 때 단순하게 과거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현대 영어에 와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문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Will you do me a favor? 이라고 표현을 하면 부탁 좀 하나 들어주실래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Would you do me a favor? 이렇게 표현하면 훨씬 더 공손하고 정중한 의미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would you라고 표현을 했을 때 단순한 과거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중하고 공손한 예절 바른 표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번 예문에서처럼 I think 그리고 접속사 대시 생략됐죠. He would be in trouble. 그가 곤란한 상태 안에 있는 것 같다. 다시 말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다라는 불확실한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동사의 과거형이 사용됐을 때는 불확실한 추측이나 공손하고 정중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이해하시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가정법 과거 완료의 주절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경우인데요. 여기서 공통적으로 조동사의 과거형 have pp가 사용됐을 때는 과거에 이루지 못한 사실에 대한 후회나 유감을 나타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번 예문에서는 would have studied 공부를 했어야만 했는데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아서 지금 약간 후회스럽고 유감스럽다 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2번 예문에서도 I could have spent much more time with you. 나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당신과 함께 보낼 수 있었는데, 그래서 과거에 보낼 수 있었는데 보내지 못해서 지금 후회스럽고 유감스럽다라는 그런 느낌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에서는 should have pp,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표현 중에 하나이죠. 당신은 should have gone there, 거기에 갔어야만 했는데, 당연히 갔어야만 했는데 가지 않아서 유감스럽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1번, 2번의 would have pp나 could have pp는 비슷한 어감으로 사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3번의 should have pp는 좀 더 특별한 의미로 뭐뭐 했어야만 했는데 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다라는 것, 그 점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설명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